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여가에 대해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여가 장애물 파악하기입니다. 자, 여가 장애물, 말 그대로 나의 여가 생활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여가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이 여가 장애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 주변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아니면 공공시설, 다양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생각나시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저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백화점도 네네. 문화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네. 뭐 백화점 문화센터를 가실 수도 있고요. 네. 백화점 자체로 뭐 쇼핑을 하실 수도 있죠. 네. 네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주민센터? 주민센터? 네. 아,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들을 한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화점 같은 뭐 일반 시설이 아니고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만 해도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와. 자,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주민센터, 도서관,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거 아니시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관. 네, 복지관은 예전에는 못 사는 사람들만 이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중산층에서 또 골고루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름이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잠시 후에 좋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플러스 센터도 있고요. 노란우산도 있고 여기 없는 다양한 기관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주민센터. 아, 네네. 뭐 제일 먼저 있는 주민센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주민센터에는 사회교육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하모니카도 할 수 있고 요가도 배울 수 있고 오카리나 영어회화 여러 가지가 하는데 작게는 10가지에서 많게는 20가지, 30개까지 하는 주민센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아니요. 없어요. 없으시죠? 네. 예, 아마 지금 바빠서 이용을 잘 못하실 거고요. 아마 낮에 시간이 되시는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접수를 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3개월 수강료가 작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밖에 하지 않거든요. 와. 정말 저렴합니다. 한 달에 1만 원 내지 2만 원이거든요. 물론 학원처럼 매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한 달에 4번 이용하고 1만 원이면 무척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곳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굉장히 많은 또 강연이나 또 주민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인데 제가 사는 동네의 도서관에서 치매 특강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아직 치매를 걱정할 나이는 아니지만 평소에 치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잘 강의를 듣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지만 지역 주민분들이 잘 이용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복지관 중에 노인복지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적으로 정해놓은 노인 나이가 몇 살부터일까요? 한 60? 65세? 65세? 네, 65세. 65세가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몇 살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요? 65세. 네네네. 당연한 질문이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통은 노인복지관을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갓 60세가 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잘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안 갈 것 같아요. 왜 안 갈 것 같으세요? 심부름 시킬 것 같아요. 아, 심부름 시킬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도, 네,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경로당 왜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심부름 시켜서 귀찮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한 60이 되시면 그렇죠. 내가 너무 젊어서 내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60살이 되셔도 몰라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알면서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퇴직자분 중에 한 분은 평소에 그림, 사군자 배우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부담이 되고요. 그림은 배우고 싶어서 집 바로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가서 그림만 배우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또 제가 아는 다른 분은 진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딱 수영장, 네, 복지관 중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수영장만 이용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곳 소개시켜 드릴게요. 평생학습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청에 가시면 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축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과 중에서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구청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별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모집하는 광고문을 봤는데 은퇴 남성들 중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 가면 요리하는 거, 요리 교실처럼 배울 수 있거든요. 요리 학원에 가시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시면 돈 안 내시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을 앞두시고 남성분들이 요리 한번 배워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남성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때로는 무료로 요리 교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 혹시 여성 인력 개발센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전혀. 보통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자,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 남성분들이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네,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성 네. 인력 개발센터니까요. 그런데 남성분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원의 20%는 남자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 가시고 알아도 못 갈 예, 부끄럽다고 안 가세요. 좋아서 가시는 거 네, 아니에요? 실제로 남자분들이 가시면 되게 인기가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내가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더 있나요? 더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50플러스 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예, 광역시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가 노란우산 공제 사업으로 잘 알려진 노란우산에서는요, 이제 공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힐링 캠프, 그 다음에 은퇴 설계라는 프로그램들도 합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를 하면요, 사장님들만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같이 동반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강연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힐링하시면서 여행도 겸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몰라서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알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몰라서 못 간다 그러면 내 여가 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정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돈이 있고 파트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뭘 못합니다. 그러면 내 여가 장애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이죠. 자, 아마 지금 한창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돈도 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가장애물이 시간인 겁니다. 여가장애물 중에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여가 활동은 1등이 TV 시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여가 활동 1등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행이지 않을까요? 예, 여행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행을 가시면 되는데 왜 지금 못 가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게 없어서 못 간대요. 네, 돈이 없어서, 네, 뭐 남녀노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돈 말고 2등 이유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요. 지금 젊으신 분들 40대까지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시는 이제 시니어 계층에서는
돈도 있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이고. 지금 내가 배낭 여행을 가봤자 많이 못 걷는다. 허리 아프고 어떻습니까? 무릎 아프기 때문에 뭐 건강할 때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여가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배드민턴 혼자 칠 수 없잖아요. 탁구 혼자 칠 수 없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뭐 학원 가서 사람을 붙여 달라고 하면 되지만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못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트너, 사람이 여가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여가 생활에 좀 제약을 주는 여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여가 장애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일단 시간.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일도 하셔야 되고 네. 육아를 같이 하셔야 되니까 네. 사실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명백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돈, 시간, 네. 그 파트너. 아이고. 요즘 또 건강도 좀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아, 예. 다네요. 아.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피해가 왔나? 그래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이겨내겠습니다. 네네네.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 어떠십니까? 저는 건강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무릎 아파요. 네. 맞아. 아유, 그래도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하시면 네. 지금보다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괜찮은 정보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